자, 리포트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대선 비용 433억 원 반환 문제와 엮여 있어서 민주당이 당천에서 직접 대응에 나선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목요일이죠. 선고 나온 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재판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언급한 게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를 좀 비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수훈 부위원장님, 이 배경 한번 듣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남용 비판하면서 특검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사법부 좀 비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법부를 비판했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에 대한 비판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인데 왜 사진이 조작돼서 골프 친 것처럼 하느냐는 유죄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사진상에는 골프 친 날도 아니고 그 사진이 여러 명이 찍은 걸 4명이 찍은 것처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진과는 다르다 이런 측면인데, 이걸 김문기는 모른다는 무죄인데 김문기랑 골프 친 것처럼 보인다는 유죄라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판결이 났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조차 안 하지?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그러면 재판이 없는 거잖아요. 유죄 판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처럼 너무나도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으면 다 위기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야당 대표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가 너무 쉽게 그냥 그 지위를 잃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뭐 다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불공정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검이다. 특검으로 가야지만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네.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많은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었는데, 일단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특검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본인 리스크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죠.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그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뭐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단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최소한은 뭐 사과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다툴 것은 다투겠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수권 정당의 당 대표로서 수권 정당을 노리는 그런 정당의 당 대표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당 대표는 검찰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투쟁하겠다, 이게 수권 정당을 노리는 정당의 모습일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서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고 재판받은 후보는 2명이 있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6번 허경영 후보가 있어요.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의 양자였다라는 이 발언 하나로 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에 비하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오히려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문제 삼는기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190석이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180석이죠. 네. 180석이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대안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만 대선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180석 가까이 되는 이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해가지고 사법 질서와 도전하고 싸우겠다는 모습은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난 주말 장외 집회 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면서 어떤 사법 리스크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쭉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금은 또 특검 얘기로 하면서 좀 약간 전환하려는 느낌도 보이는데, 지난 주말 그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마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일단은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게, 일단은 대선 비용 434억 원 이 반환 문제와도 아마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승훈 위원장님, 일단은 법률가 출신 의원들 위주로 해갖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죠. 뭐 민주당의 재산이 한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434억이면 건물 빼고는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정책 기능이라든가 뭐 홍보 기능이라든가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야당 대표가 김문기 씨 모른다, 기억이 없다,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수준 갖고 민주당에서 4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법과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법만 갖고 되나요? 법만 가혹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되나요? 양심이 있어야죠. 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이용해서 장모 집을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해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이상 피해 준 게 있다 나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나중에 대선 자격이 박탈되고 국민의힘은 434억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기억하냐 모르냐, 뭐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국민은 판단하고 윤석열 후보를 찍든 이재명 후보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판단 몫은 정치적인 판단의 몫은 배제한 채 검찰과 법원이 기소하고 재판해서 이걸 재단한다라고 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는 다음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조그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판결이고, 이 판결은 두고두고 뭐 역사에 남아서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는 판결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보전금 반환 문제 처음 검토하기 시작했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벌써 이 선거비 먹튀 방지법을 지금 발의 검토 중이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보전 비용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해도 이거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현재 법상 없는 거죠. 없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네. 예전에 이제 광노현 후보 그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논란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 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당과 같은 경우 이게 보전 비용이라는 게 이게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당사 사는데 그 대출한 돈도 다 갚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도 보면은요, 100몇십억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 이제 그 회계 선관위에 공개된 것을 보면 선거를 치렀기 볼 수가 때문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100몇십억 정도 수익을 예. 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34억 이거 반납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당사 건물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남아있는 이거 434억 내도 한 200억 이상 남고요. 200억 가까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사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 건물 가치도 뭐 400억 넘는 가치를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일도 없고요. 이 돈이 반환이 된 다음에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서민들 복지나 이런 비용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환수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가져갔으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그 부분이 세금으로 돌아와서 예산으로 돌아와서 환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요즘 예산안을 이렇게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환수될 금원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이렇게 쓰일 수 있을지 예산안 이렇게 심사하면서 잘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만약에 환수를 이렇게 뭐 안 한다거나 버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당 보조금 같은 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 거기서 그냥 상계하는 거예요. 상계. 아, 예. 그래서 그만큼 깎고 주는 거죠. 더 이상 민주당 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주지 않겠다. 예, 434억 원을 네. 깎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먹튀를 방지하는, 왜냐하면 이거를 환수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것을 환수하지 않는다고 딱히 불이익이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여서 이렇게 그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 얘기 들어봤고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 이재명 대표의 1심이 나오고 나서 SNS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많이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 버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입니다. 최고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검수 원복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불순한 시도가 좌초된 것이죠.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단체들을 모아도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일입니다. 다음 주로 이제 좀 다가온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까지 한동훈 대표의 한번 입장을 한번 들어봤고요.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 비명, 4월달 총선 이후에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 총선 이후에 잠잠했던 이 민주당 내 갈등이 다시 뭐 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다음 달 1일입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의 강연을 앞두고 있고, 박용진 전 의원
내년 1월에 정계 복귀하고 있다고 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귀국한다고 하고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이 혹시 좀 혼란에 좀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뭐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겠죠. 저는 뭐 전혀 당에 혼란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은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당 전체로 위기가 퍼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뭐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고 당 입장에서 보면 뭐 당 재산의 절반 이상을 떼어내줘야 될 판이고 그러면 당 조직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실제 당직자들에 대한 해고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싸우고 각을 지어야 될 시기이지 당 내부의 분열의 경우에는 아마 비명계 매장될 거예요. 비명계가 살아남지 못한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 될 때 뭐 이재명 대표나 야당끼리 서로 분열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비명계 중에서 목소리를 키울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목소리를 먼저 키운 사람은 먼저 집으로 갈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당의 문제다. 그리고 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문제이고요. 너무 440씩 사업 환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례가 되면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 있으니까 그러죠. 3년 후에 정권 바뀌어보십시오. 국민의힘이 433억 반환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판사가 한 명이 이 판사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고 앞으로 이건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쪽 여당 쪽에서도 아니 그렇지 개선에 않나요? 토해내야 된다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0원 한 장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으면 10원 한 장 장모가 피해준 거 있어? 이거 수사하고 압수수색 100번, 200번 하면요. 토해내야 돼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잘못한 거 없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 없다. 4,700만 원만 손해봤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했잖아요. 근데 그 4,800 주가 조작범들이 돌려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4,700 손해도 안 보고 23억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검찰 의견대로면. 이게 지금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 백현동이 압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하고 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김혜경 여사가 뭐 17,000원짜리 6명하고 밥 먹은 거 10만 원짜리 가지고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명태균 씨 500만 원 줬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받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돼요.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 한번 저희가 한번 이승훈 부위원장이 한번 들어봤고요. 어쨌든 비명계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볼 텐데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혹시 유죄가 받는다면요 다음 주에 뭐 비명계 움직임이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좀 무리인가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633을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이 될 수가 뭐 있는 3월, 상황. 4월 정도 될 수는 그렇죠.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은 그 비교 대상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 왔던 면이 있어요. 물론 허경영 후보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근데 위증교사는 판사를 속인 거거든요. 그리고 판사를 속인 거는 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는 1심에서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죄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방자치단체장 한 분이 1심에서 유죄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아마 비명계는 차라리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을 바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일종의 레짐 체인지를 위한 권력 승계의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이승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어떻게든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남아있는 재판들이 공직선거법보다 더 센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도
만 해도 더 세고 그다음에 대북송금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갈수록 센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증교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대로 이재명 대표는 완주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이 민주당 안에서 인식이 퍼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최대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처럼 해서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다음을 승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작업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민주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넘어가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근데 대표 사퇴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걱정되시면 국민의힘 특검 좀 받으세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뭐 공천 개입한 것도 없고 왈가할부한 적도 없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는 김영선 줘라 했는데 당이 말이 많더라 하잖아요. 이렇게 이미 공개된 목소리까지도 거짓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골프 쳤다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때문에 골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어땠습니까? 그 전부터 골프 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되고 재판돼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거야? 국민들이 지금 저작거리 민심은 그래요. 왜 김건희 여사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어? 국민의힘은 재산 환수 안 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특검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작거리 민심은 그대로 갈 겁니다. 네. 하나 더 제가 네. 바로 이어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로 네. 2심 지연 전략 쓸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고의 재판 지연 방지 모니터링 팀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의혹 제기와 수사 단계가 아니라 네. 확정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의혹 제기 수사 단계를 다 거쳐서 그리고 심지어 재판까지 거쳐서 확정 판결은 아니죠.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아직 이제 근데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1심 판결도 다른 재판에 비해서 6배나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의 지연, 재판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부를 굉장히 이것이 압박하고 또 사법부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시해서 그러한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자, 의혹 제기, 수사, 재판, 1심 판결까지 나온 사안과 의혹 제기나 수사 단계에 있는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비교할 거고요. 우리나라 사법부라는 곳이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곳이 그렇게 권력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저희도 사실은 좀 놀란 면이 있거든요. 이번 네. 1심 판결이. 근데 1심 판결의 의미는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부야. 저는 헌법교과서에서 있는 바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번에 제대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분의 말씀 이번 주 뭐 넘어서 올해 뭐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봐.